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재택근무 바이블 저자 클라우드 서비스 코디의 조코디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물론 책을 사주셔서 이렇게 저랑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나는 정말 IT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재택근무는 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IT 역량이 낮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G수잇은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아주 쉽게 IT 용어 없이 전문 용어 없이 그렇게 설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나는 좀 IT 좀 사용하고 카톡도 쓰고 이것저것 하는데 별로 지장 없어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 다음 영상, 이 과정은 기초 과정이고 이제 그 기본 과정들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들어보시는 것이 오히려 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 조코디가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 ICT 도구들이 있죠. ICT 도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구글의 G 수이트도 ICT 도구 중에 하나이고요. 책 뒷부분에 보시면은 슬랙, 노션, 트렐로, 닥스웨어 이런 것도 다 그 ICT 도구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의 G 수이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구글이 붙어 있으니까 구글에서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G 수이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시스템 이런 건 들어봤는데 G 수이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구글 앱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APP의 S, 그러니까 복수형을 붙여서 앱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서비스들을 그냥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애플리케이션, 동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또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여러 가지 이런 앱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구글 앱스라고 불렀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점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스윗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윗이라고 하면은 호텔 스윗 룸이 생각이 나실 수 있죠. 그게 달콤한 방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룸이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정장 같은 것도 우리가 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의 G 수이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저장할 수 있는 도구, 또 저작할 수 있는 도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앱스보다는 좀 더 상위, 진화된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의 G 수이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사에 우리가 닥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구글의 G 수이트은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디지털 협업 도구다. 너무 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메일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 르완다 학생과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엔지니어들도 같은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클라우드라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보다 더 우리가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저장이 되는 거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 가상의 공간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서 동작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고 모든 것은 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디지털. 디지털이 뭐죠? 참 어려운 개념이죠. 자, 디지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인터넷 쓰는 것도 사실은 디지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기계, 사람이 아니고 기계와도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액션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디지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우리가 동작하는 협업 도구, 협업이라는 것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과 나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니까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구글의 G Suite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뭐 네이버도 쓰고 지메일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G Suite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대부분의 것들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뭐 인터넷하고 우리가 클라우드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나 동작하는 곳이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을 하지만 그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인터넷 플랫폼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인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하던 방식은 또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인터넷 아이디, 뭐 네이버 아이디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뭐 메일을 하고 뭐 카페를 운영하고 뭐 소통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디지털에서는 클라우드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권한도 주고 우리가 동작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G Suite을 왜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장님이 원하시니까 사장님이 원하시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 구글의 G Suite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부에서 소개드린 여러 가지 ICT 도구들, 슬랙이나 노션이나 트렐로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는 대화만 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는 결제만 하면 돼 낙스웨이브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정만 관리를 잘 하면 돼 뭐 트렐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글의 G Suite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피스라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고 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많은 오피스 쓸래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피스 365라는 제품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적에서는 비슷하고요. 뭐 이건 뭐 공유가 더 좋으니 뭐 저작 도구가 좋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하실 때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디지털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은 구글의 G Suite을 쓰시는 게 좋고 나는 좀 출력을 많이 해야 돼. 기존의 엑셀 자료들에 좀 많이 써야 돼. 그럴 경우에는 오피스 365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장하시는 콘텐츠는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요. 그것은
그 여러 개 복사본으로 복사가 돼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보관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데이터를 구글 직원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맘대로 막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에 남의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직원이라고 관리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아마 전 세계 뉴스에 이미 나와도 10번은 넘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클라우드 저장을 많이 하더라도 아마 우리 데이터는 그 여러분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는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이버 아이디가 국내에서는 뭐 쇼핑이나 뭐 정보,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구글하고 네이버의 관계는 네이버는 일단은 그냥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저장소 역할만 지금은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일을 하기에는 사실 구글 서비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서비스는 사실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글로벌하게 무슨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이럴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네이버 서비스에서 약간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글 그 오피스 문서에 워드나 파워포인트 아니면 엑셀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구글의 문서에 구글 닥스,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을 한번 써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기능도 비슷하고요. 뭐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저장 자체가 없고 다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작업을 하시던 간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또 뭐 파일이 깨졌네, 뭐 버전이 안 맞는 등 이런 얘기도 안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거를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은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아래 한글, 워드 이런 거를 써서 출력을 해서 정보를 전달을 다른 사람한테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 회사에서도 사실은 출력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보 전달을 꼭 종이에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달을 하면은 상대방도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이런 단말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출력을 하면 보관의 문제도 있고 또 전달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 출력해 놓고 봤더니 오자가 막 발견되면 사실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 문서로 이용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전달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글의 G 스윗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앱들의 모음입니다. 이러고 이제 보시면은 뭐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또 어떤 분은 캘린더까지는 좀 사용을 해보셨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부터 사용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고 막 여러 개 많이 쓰신다고 나는 돈을 냈으니까 많이 쓰신다고 사실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역량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환경, 우리 회사에 일하는 그런 스타일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그 이메일보다는 사실은 그 메시지를 많이 써요. 우리는 지금 카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카톡 없이는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구글에 그런 그 채팅할 수 있는 챗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경쟁 서비스로는 슬랙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국내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결제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요. 뭐든지 다 상사나 사장님 결제가 돼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드 파티 앱을 같이 함께 쓰시는 게 좋죠.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단 우리가 그 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쓸 건데 그냥 사장님이 야 내일부터는 우리 지메일로 다 업무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을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사장님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 우리는 이거를 씁시다. 지금의 이 업무 방식은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 맞춰서 씁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직원들이 결정을 해서 정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방법을 오히려 경영진이나 사장님한테 알려주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도 일단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지메일의 특성이 무엇이고 드라이브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죠. 물론 제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모르시는 내용들은 유튜브 보시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설명을 많이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알려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G 수익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업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구글에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뭐 코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서비스 분석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건데, 이거는 Gmail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이 기능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오히려 자유도가 높은 것들을 좀 줄여서 우리 업무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직원들 교육도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업무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업무에 좀 집중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하나하나 더 확장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분들이나 경영진이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이 좀 올라간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고민하셔야 될 것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디지털 역량이 높아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경력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분들 역량도 같이 올려야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G 수입, 글로벌 스탠다드한 클라우드 디지털 협업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 외국의 케이스 잘 사용한다는 회사들을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읽어보면은 정말 잘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잘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잘 이렇게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것은 이제 디지털 제품인데 아직도 우리 회사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업무를 했는데 이것은 G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G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려니까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것은 이거 방식이고, 자, 우리 새롭게 G수익을 이용해서 업무를 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디파인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프로세스를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디지털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어차피 옮겨야 될 건데, 많은 부분들이. 자, 디지털적인 사고, 디지털적인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우리가 좀 못 살 때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한 가족이 가면은, 자, 엄마 아빠는 사실 영어 배우고 뭐 문화 익숙해지려고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기성세대고 한국에서 문화나 언어가 다 이미 길들여져 있고 잘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익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미국에 가셨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그냥 한국어만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어린 좀 자녀분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은 벌써 한두 달만 되면 애들하고 막 농담하고 다니고 미국 문화에 빠르게 흡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의 그런 문화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라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식사를 해? 왜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사를 해야 돼? 왜 언어는 영어는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식의 얘기는 그 친구들은 안 하죠. 그냥 그렇게 쓰니까 배우는 거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이런 솔루션,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아날로그에서 왜 디지털은 그렇게 써? 이렇게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의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가 예전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수평적인 문화에서 하는구나. 자, 우리가 일정을 할 때는 서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인바이트를 하는구나. 이런 식의 문화를 좀 익숙해지시면은 잘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업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G수잇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 방식이나 과거 업무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G수잇 특성에 맞게 여기 맞춰서 전 직원이 모두 다 사용하실 때 비로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G수잇, 정말 IT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초 과정이고, 자,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